밥 한 끼만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인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말씨도 점잖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명함도 그럴듯했어요. 아, 이런 분이라면 믿을 만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분이 젓가락을 들더니 허겁지겁 쓸어담듯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국물을 마시고 반찬들을 자기 쪽으로 쓱쓱 끌어당기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야, 여기 물 좀. 퉁명스럽게 말하더니 물을 따라주는 종업원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젊은 여직원이 실수로 테이블에 물을 조금 흘렸을 때는 어휴, 조심 좀 하지라고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일하면 안 되겠다. 결국 그 사업은 하지 않았고 몇 달 후 다른 곳에서 그분이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한 끼 식사가 저를 큰 손실에서 구해준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사는 척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원해요. 사랑도 원하고 우정도 원합니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안에는 우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뒤통수 한두 번 맞아봤나요? 돈 뜯긴 거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사람을 믿기가 무서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밥부터 함께 드세요. 왜 하필 밥일까요? 밥상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쓸 수 없는 자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밥상에서 반드시 관찰해야 할 위험 신호 5가지. 밥상에서 보이는 평생 곁에 둘 사람의 특징 5가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왜 밥상에서 진실이 드러나는가?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균값입니다. 나는 나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동자에 비친 그 모습의 합이 사실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나 똑똑해, 나 훌륭해, 나 멋있어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전체 평균값이 나에 대한 진짜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지 보라. 그렇다면 나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낸 관계의 망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돈이 비슷한 게 아니라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패턴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0, 50, 60이 되어도 관계 맺는 방식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애착 문제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이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랑받았다면 세상을 신뢰하게 되고, 불안정했다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도망가거나, 상처받았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밥상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위험 신호 5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밥상에서 이런 신호가 보이면 절대 조심하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 허겁지겁 먹는 사람.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후루룩 소리내며 급하게 먹는 사람. 국물을 쭉쭉 들이키고 반찬을 자기 쪽으로 쓱쓱 끌어당기면서 혼자 먼저 먹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였는데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옷차림도 단정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앉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음식이 나오는 순간 그분이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후루룩 정말 급하게. 반찬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함께 온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왜일까요?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대부분 조급함과 인내심 부족을 보여줍니다. 밥 한 그릇도 여유롭게 먹지 못하는 사람이 복잡한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를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식사를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충동성과 공격성이 평균보다 4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반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이 높고 신뢰도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가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일로 크게 다퉜어요. 사소한 문제에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부터 높이더라고요. 밥상에서 본 그 조급함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조급하게 구는 사람을 보시면 절대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똑같이 조급하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함께 앉은 사람에게는 웃으며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종업원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정성스럽게 대화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러 오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물 따를 때 좀 조심해요. 옷에 튈 뻔했잖아. 종업원이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에휴,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요. 왜일까요?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위나 권력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행동심리 연구에서도 권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약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신뢰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이런 말을 했죠. 약자 앞에서 존중을 잃는 자는 스스로 인생의 격을 잃는다. 반대로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 작은 실수에도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바닥이자 인성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밥 한 끼를 대접받고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람.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만 늘어놓고 마지막에 인사도 없이 자리를 뜨는 사람. 몇 년 전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식사를 했는데 제가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저녁을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식사 내내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이 음식 좀 짜네요. 여기 분위기가 좀 시끄럽네요. 주차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심지어 다음날 연락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감사는 작게 보이지만 관계의 뿌리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주고받는 관계는 갈등이 생겨도 80% 이상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해요. 반면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관계는 사소한 갈등도 60% 이상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상에서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갈됩니다. 절대 피하세요. 네 번째 위험 신호. 핸드폰만 보는 사람. 이건 요즘 정말 많이 보는 광경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식당에 앉았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도 네, 그냥 뭐 라고 대충 대답하면서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한 지인이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고개는 끄덕이면서 응 하는데 시선은 계속 화면을 보고 있더군요. 결국 그 지인이 말을 멈추고 됐다. 그냥 밥이나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핸드폰을 내려놓고 대화한 그룹은 식사 후 만족도와 정서적 유대감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 핸드폰을 자주 확인한 그룹은 상대방에게 소외감과 무시당함을 느끼게 했고 그 이후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고 깊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큰 예의는 그의 말에 집중해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밥상에서 집중력과 존중을 보이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핸드폰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5번째 위험 신호. 나누지 않는 사람. 마지막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큰 접시에 음식이 나왔을 때 젓가락을 먼저 뻗는 사람과 이거 드셔보세요라고 먼저 권하는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갔는데 탕수육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접시를 자기 쪽으로 쓱 당기면서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도 들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음식을 먼저 건네고 상대의 접시를 챙겨주는 그룹이 협업 지수와 사회적 신뢰 항목에서 2배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작은 나눔의 습관이 결국 인생에서 큰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찬이 자기 쪽에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며 건네는 사람. 물잔이 비어 있으면 먼저 따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자기만 먹고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식탁 위에서 베푸는 배려는 인생이라는 큰 식탁에서도 반드시 반복됩니다.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습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예요. 평생 곁에 둘 사람의 특징 5가지. 이제까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시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불편해도 웃음으로 푸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몇 년 전 토요일 저녁에 친구 부부와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음식이 평소보다 늦게 나왔거든요. 종업원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부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남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아내와 얘기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니 오히려 더 좋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아내분이 국물 한 숟갈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런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오고 따뜻한 인연이 따라붙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연구소의 실험에서도 긴장된 상황에서 가볍게 웃으며 긍정의 말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41%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탈리아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좋은 관계는 강요나 권위가 아니라 미소와 여유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순간에 웃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말을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먼저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건네는 사람. 밥상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앞접시만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물잔을 채워주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 하나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의 무의식입니다. 한 번은 옆 테이블에 한 할머니와 손녀가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손녀가 할머니께 할머니, 물 먼저 드세요 하며 잔을 채워드리더라고요. 밥이 나오자 이거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하며 반찬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자라겠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 교수는 진짜 기본은 자신도 모르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밥상에서 물 한 잔, 반찬 하나를 건네는 손길이 그 사람의 평소 관계 태도와 연결돼요. 평소에 남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인지 그 행동 하나로 다 보입니다. 세 번째,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긍정의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는 분입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식사를 준비하며 쌓인 피로가 싹 풀리지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남을 인정하는 여유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버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서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건네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신뢰 지수가 평균보다 40%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런 사람 옆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음식이 조금 싱겁게 나왔던 날이 있었는데 한 분이 국물 한 숟갈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 국물을 먹으니 속이 다 편안해지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맛있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낌없이 꺼낼 줄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따뜻해요. 그 사람 옆에선 누구나 마음이 풀어집니다. 네 번째, 눈을 맞추며 귀 기울여주는 사람. 밥상에서 마주 앉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표정, 고개 끄덕임, 미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따뜻함이 스며 나와요. 밥을 먹다가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이런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평소에도 공감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옆에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서툰 말투로 회사 생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밥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잠시 머뭇대더니 한숨을 쉬며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내내 따뜻한 표정으로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어도 잘 해냈다. 아빠는 내 편이다. 아들이 눈물을 꾹 참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식사 후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는 당신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정성을 고맙게 받았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 인사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먹고도 핸드폰만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요. 어떤 분은 불평 한마디만 툭 남기고 떠나가죠.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딱 눈을 마주치며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전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늘 인정받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70대 부부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점원의 손을 꼭 잡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오늘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기분 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항상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감사의 표현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의 협력과 신뢰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작은 감사 한마디, 그게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끈입니다. 밥상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 태도예요. 잘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불어 나이 들어가면서 꼭 만나야 될 친구 부류가 있어요. 슈퍼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편한 친구. 옛날에 내가 너무 고마웠던 친구. 항상 나에게 호의적이었고 너무 친했던 친구. 그런데 세월의 격차로 조금 소원해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는 참 만나고 싶은 친구. 이런 친구는 슈퍼 친구예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좋았던 이런 슈퍼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금 연락해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를 회복하는 것, 그게 나이 먹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삽친구라는 게 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지금 시체를 한 구 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야, 삽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예요. 자기의 희생이나 손해를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 물론 이런 친구는 없어요. 시체 묻자. 그러면 일일이에 전화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신이 내려준 친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이익만 위하는 나쁜 인간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기꾼이거나 아주 심각한 이기주의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기간으로 간다면 이건 확실히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류는 그만 만나세요. 안 만나도 돼요. 밀어내도 돼요. 두 번째, 나를 지배하려 드는 악마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악마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그루밍 하는 사람들. 저는 이 인간들은 아주 악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예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선택 기준을 완전히 흐려버리거든요. 가스라이팅은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통제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루밍은 모든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어떤 특정인을 향해 가도록 하면서 다른 세계에 접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멀리 두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등 돌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원래 취약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동물은 몇 초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 먹어요. 캥거루는 태어날 때 정말 작은데도 엄마 주머니를 찾아 들어가서 젖을 먹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것보다 더 취약해요. 엄마 젖도 못 찾아요. 엄마가 안아서 그 젖을 들이대야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얼룩말 기린도 혼자 비틀비틀 일어나서 엄마 젖 찾아 먹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감으로 취약하고 내 능력으로 취약하고 내 신체로도 취약해요. 모두 다 취약합니다. 그럼 취약성은 나쁜 것이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정에 있어서 취약성이라는 건 내가 나의 약함과 부족을 보일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더 갖게 되고 보호 본능을 갖게 되면서 때로는 이게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취약성을 보이면 인간 사회에서는 그 마음에 노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취약성을 보인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도 용기를 가졌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조우의 순간이 우정이 싹 트는 순간이거든요. 우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서로 코드가 맞아서 친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진심으로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내 앞에 그걸 노출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나도 나의 부끄러움을 노출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야말로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는 광야 속에 만났지만 서로 마치 우물을 발견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인간은 원래 고독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도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외롭다 이야기할 때는 그 외로움이 불안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심심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아주 근원적인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인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심심한 걸 고독이나 외로움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막 놀지 않으면 나는 심심한 거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내 옆에 있지 않으면 난 외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라서 그때는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좀 보시든지 아니면 뛰세요. 인간은 뛰면서 외로운 게 동시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다 거절당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거절 생존자들이에요.
다 거절당했지만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거절당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린 거절당했지만 여기까지 왔고,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질러보시고요. 아님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자고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보라는 것. 왜냐하면 밥상에서만큼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사람, 위험 신호 5가지. 허겁지겁 먹는 사람, 조급함과 인내심 부족,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진짜 인성의 문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관계를 갉아먹는 사람, 핸드폰만 보는 사람, 존중 없는 관계, 나누지 않는 사람, 자기중심적 성향, 평생 곁에 둘 사람의 특징 5가지, 불편해도 웃음으로 푸는 사람, 먼저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건네는 사람, 맛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눈을 맞추며 귀 기울여주는 사람, 식사 후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 첫째, 슈퍼 친구들에게 연락하세요.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 고마웠던 친구들에게 오늘 당장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하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둘째, 본인부터 좋은 사람이 되세요. 먼저 배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셋째, 과감히 손절하세요. 나쁜 인간들과 악마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요. 나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거든요. 넷째, 취약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솔직하게 내 부족함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거절 생존자들입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질러보시고요. 아님 말고요. 나이가 들면 막 춤을 춰도 내 춤을 춰야 되거든요. 내 춤을 추려면 가끔은 뻔뻔하기도 하고 용기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용기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삶과 그 시공간을 만끽하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